같은 경우는 뭐 수술 후유증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 항암 치료 후유증, 항암 치료의 문제 때문에 지금 변비가 발생하신 걸로 봐요. 일단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항암제 자체가 위장 운동을 연동 운동을 조금 저하를 시키고 그다음에 각 장기에 소화 효소의 분비도 조금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의 연동 운동을 조금 저하를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위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대장의 고유 기능이 음식물에서 수분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건강한 변을 만드는 게 대장의 역할인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장에 머물다 보면 수분 흡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일단 뭐 양방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변비약을 많이 처방을 하시는데 양방에서 쓰시는 변비약 같은 경우는 좀 장 운동을 자극을 하는 그런 뭐 변비약이나 혹은 마그네슘과 같은 삼투압을 이용해서 변비를 해소를 하는 좀 설사를 시키는 그런 좀 강한 사화제를 쓰는데 아무래도 체력도 저하돼 있고 드시는 것도 얼마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 이런 강한 변비약을 쓰시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암 환자한테 쓰이는 진통제 자체가 항문의 괄약근을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이게 경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항문에 변이 직장 쪽에 변이 꽉 차면 이게 이제 그 배변 반사에 의해서 항문의 괄약근이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복압이 올라가요. 복압이 올라가서 이거를 이렇게 쥐어짜서 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변비약만 써가지고는 변비가 좀 해결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뭐 장 마사지를 한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비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침 치료나 뜸 치료, 그다음에 온열 치료 같은 게 굉장히 장 운동을 이렇게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한약을 쓰는 데 있어서 앞에 원장님들이 무슨 보충하는 거, 기혈 보충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방 변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양방에서 쓰시는 변비약처럼 크게 장의 운동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팍팍 이렇게 변을 내보내는 사화제, 뭐 대황, 망초 이런 약제가 좀 포함이 되고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변이 굉장히 딱딱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딱하게 많이 굳어 있을 때는 한방에서는 윤화제라는 약간 부드럽게 딱딱해진 변에 기름기 성분을 줘서 변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그런 윤화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귀라든지 도인, 행인 이런 약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윤제를 쓰면 크게 어렵지 않게 조금 변비를 좀 부드럽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일단 뭐 침이나 뜸치료, 온열치료를 충분히 받아보시고도 크게 만족하는 효과가 없으시면 이렇게 윤제를 포함한 좀 한방 변비약을 조금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변비 관리를 하는 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그리고 혹시 위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밥을 드시면 쌀보다는 잡곡밥, 죽을 혹시 드시게 되면 죽에도 뭐 메밀이라든지 율무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약간 거칠게 갈아가지고 드실 수 있는 죽으로 좀 드시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에 큰 문제가 없으시면 유산균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너무 생채소나 생과일은 조금 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채소를 충분히 푹 익혀서 섬유질도 많이 흡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나물을 조금 많이 드셔서 섬유질 흡수를 충분히 하시도록 하고 당연히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장 마사지, 그다음에 복식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복근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니까 복근 운동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것도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음식과 생활과 운동 이런 다방면에 거쳐서 노력을 해보시면 항암 치료 중이시고 굉장히 힘드신 단계지만 변비라는 어떤 그런 것을 조금씩 극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요통하고 변비가 지금 동시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변비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데 변비약을 드시고 식이요법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교통사고 나고 나면 이게 충격이 있으면서
일단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다 보면 이 뭔가 이 소화액의 분비라든지 어떤 위장의 연동운동 같은 게 자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변비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외상에 의한 교통사고에 있던 그런 자율신경이 실조된 거를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분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불면증이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은 이 원인이 그 자율신경 실조, 일단 그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방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무총 주근이라든지, 사실 보통 그냥 일반 디스크 환자도 배변 시에 굉장히 뭐 배변을 하려고 힘을 주면 통증이 더, 요통이 더 심해지고 다리 저림도 심해지고 뭐 다리가 마비감도 있고 굉장히 심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렇게 신경척수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 신경관, 이 증후군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변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방으로 우선 뭐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추나라든지 이런 요법을 해서 일단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양방병원에 가서 아까 원장님처럼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위장 운동이 아니고 또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허리 근육하고 이 복부 근육은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환자분들이 심하게 허리가 아프시면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침을 맞는다든지 뭐 뜸을 뜬다든지 부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방요법을 하시다 보면 일단 이 변비와 요통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율신경 실조인지 신경증후군인지 아니면 뭐 근육증후군인지 정확히 좀 원인을 찾으셔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조금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통을 줄이는 운동, 허리 근육 강화 운동, 그다음에 복부 근육 강화 운동. 이 운동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뭐 일단 노력은 해보셨는데 아직 운동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허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소개를 해보면, 지금 그림처럼 저런 자세로 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을 짚고 이렇게 허리 근육을 펴고 다시 반대로 고양이 등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5분, 10분, 한 50회, 100회 정도 꾸준히 반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복근 운동, 누워서 다리를 좌우로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혹은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복근 운동,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이게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이 근육 강화 운동이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 아까 말한 원인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으면 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집에서는 식이요법과 근육 강화 운동을 충분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단순한 근육 질환에서 오는 쥐나는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침이라든지 뭐 테이핑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라든지 부항으로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한의원 치료를 아직 안 받아보셨으면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작약감투탕이라는 굉장히 그 전근에 명방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처방인데, 그 처방은 보험도 되고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 약을 드시면서 한 2주일 정도 치료를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별로 효과가 없으시면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맥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고, 꼭 새벽에만 그러니까 쥐가 난다는 일단 그런 증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이 전근이 쥐가 나는 원인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근육이라는 거는 피로가 쌓이면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그게 뭐 안에 노폐물이 안 쌓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순환장애가 있을 때 일단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순환장애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처럼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시면 그런 기저질환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조금 상당히 치료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몸에 순환이 안 돼서 스별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여도 그게 순환을 막아서 일단 순환이 안 되셔서 전근이 자꾸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 너무 기운이 없어도 순환이 안 돼서 기허 증상이 뭐 너무 피곤하다든지 너무 창백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 기허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쥐나는 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온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 심장인데, 심장에 화가 너무 이렇게 찐들르고 있어도 일단 이게 뭐 심장 질환과는 별개로 그게 이 혈관을 이렇게 뭐 수축하고 온몸에 이 혈액을 보내는 그
기전이 잘 안 되면 쥐가 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화 증상이 뭐 너무 화가 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불안하다거나 두근두근하다거나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화 치료도 사실 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아까 저 김정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혈이 부족할 때 음혈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면 사막에서는 나무가 말라가잖아요. 마른 나무는 뒤틀려요. 이 뒤틀리는 게 쥐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음혈을 보충하는 약이라든지 약을 복용을 하시든지 약침, 윤제라고 하는 약침을 놔서 이 근육에다가 물을 줘야 돼요. 말라 삐뚤어지는 나무에 물을 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다른 재반 증상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단순히 장단지나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척추나 골반뼈가 틀어졌을 때도 이게 여파가 다리의 근육까지 미쳐서 이게 다리가 뒤틀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허리나 골반 근육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이 종아리 근육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쥐가 나는 게 혹시나 허리나 골반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정확히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저는 자다가 새벽녘에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새벽녘에 자다가 기지개를 끼면은 막 다리에 쥐가 나고요. 네네. 네, 계속 말씀하시세요. 예. 기지개를 끼면은 쥐가 나고요. 이게 계속 한 달 내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한 달이고 한 열흘 정도. 한 달에 열흘 정도. 예. 그래가지고 주무실 때만 그러시는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죠? 새벽에. 예. 그리고 손에 쥐가 좀 자주 나는 편이고. 손에도 쥐가 자주 나세요? 예. 손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저리는 거는 없는데 쥐가 나요. 네, 예? 시청자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부탁드릴까요? 예. 네. 손에 쥐가 자주 납니다. 손에도 쥐가 그러니까 꼭 다리에만 쥐가 나시는 건 아니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드시고 계시는 따로 드시고 계시는 약이 협심증약 드시고. 심장약 있습니다. 심장약. 협심증이 있으셨어요? 예, 예.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지금 한 15년,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먹는 지가. 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일단 금방 조금 전에 계속 저희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단순한 근육이 뒤틀려서 나는 어떤 쥐가 나는 증상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일단 심장 질환이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문제가 예. 생겨서 나오시는 증상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한방 치료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방 치료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예. 그러면 사실 양방에서는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개념이 일단 약을 아스피린을 준다거나 이런 약으로만 해결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침 치료를 받으시면요.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 침 치료를 침과 부항이라 그래서 이 말단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빼주면 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침하고 부항 치료 같이 하시면서요. 예. 한의원에서 이 작약감초탕이라고 하는 보험이 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협심증 약을 드시거나 다른 약을 드셔도 전혀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으신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주시면 작약감초탕 드시면서 침, 부항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 보시면 훨씬 조금 순환이 잘 되면서 증상이 조금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족욕 같은 걸 해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조금 생활 관리를 조금 해보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단백질 흰살 생선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좀 챙겨서 드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단방으로 한번 차를 소개를 해드리면 모과차 아시죠? 예. 모과차에다가 꿀을 조금 타셔서 달달하게 뜨겁게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드셔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니까 그 모과차를 조금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운동은 하시나요?
운동은 지금 안 하지요. 아, 운동은 일단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꼭 한 20, 30분씩 산책을 조금 하시도록 해보십시오.